코렐라인은 꽤나 특이한 영화입니다. 어린이 영화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며, 그렇다고 단순히 음침한 영화라고 하기엔 특유의 심오한 상징과 비유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영화가 끝이 나도 뭔가 개운치 않은, 뭔가 이게 끝이 아니고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영화 속 오묘한 수수께끼 같은 풀리지 않은 궁금증들이죠. 오늘은 이런 영화 속 수많은 궁금증들을 들춰냄으로써, 물론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여러 국내외 코렐라인 덕후분들이 발견한 거지만, 궁금증들을 들춰냄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단순 해피엔딩처럼 보였던 영화에 숨어있던 이야기, 아니 어쩌면 진짜 이야기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영화는 닐 게이먼의 소설 코렐라인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 정신나간 일러스트가 포함된 원작 소설과 마찬가지로 정신나간 장면들로 가득한 영화는 사실 차이가 꽤나 있는 편인데, 작게는 소설 속 고양이의 눈은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이었고, 소설에선 고양이처럼 강아지들 또한 말을 할 줄 알았으며, 코렐라인의 아버지는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는 맛잘알 이었으며 대머리, 그리고 넌 대머리 였다고 합니다. 주인공 코렐라인 역시 원작에선 검은 머리에 영국인이었지만 영화판에선 파란색 머리에 미국인으로 설정이 바뀌었는데, 영화판에선 개구쟁이에 조금은 툴툴거리는 면이 있는 Dad, I'm not 5 anymore. 전형적인 10대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작에선 좀 더 진중하고 현명한 성격으로 특히 주위 이웃들에게 훨씬 더 깍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거에는 Nice to see you, Caroline. Still Coraline, Miss Spink. 훨씬 더 민감한 편이었다고 하네요. It's Coraline. Caroline what? Coraline. Coraline Jones. 하지만 무엇보다 소설 속 코렐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혼자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자주 했다는 건데, 영화화 과정에선 이를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그녀 옆에 말동무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YB라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YB가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 not supposed to talk about it. I'm YB. YB Lovat. YB 로벳. 이 YB란 이름은 Y 본, 즉 왜 태어났니? 를 줄인 굉장히 기묘한 이름입니다. YB? Short for Y-born. Not my idea, of course. 저번 비하인드 영상에선 제가 이를 단순 탈룰라 드립으로 사용했었지만 제 생각이 굉장히 짧았었죠. 이 영화는 디테일에 미친 영화입니다. 일례로 초반 이사트럭의 지역 번호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국 오리건주 애슐랜드의 바로 옆 동네 포틀랜드의 지역 번호이고,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케이크 글자의 필체를 통해 다른 엄마의 속내를 보여주는 등 Home? We've been waiting for you, Coraline. 사소한 글자 하나에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이 영화가 YB라는 중요한 캐릭터의 이름을 허투루 지었을 리가 없죠. 소설엔 존재하지 않는 영화 속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인형입니다. 코렐라인이 건드리지 않아도 움직임이 바뀌는, 그리고 코렐라인을 다른 세계로 가는 문으로 안내한 이 인형. 이 인형을 통해 다른 엄마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욕망을 파악하며 다른 세계를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환상의 나라로 탈바꿈시켰죠. 그런 이 인형의 전 주인 역시 다름 아닌 YB의 할머니입니다. Grandma showed me this picture. It's her and her sister. Before she disappeared. 사진 속 과거의 그녀는 인형을 바라보며 수상함을 감지했지만 결국 여동생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다른 엄마는 그 영혼을 달콤하게 잡아먹었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YB의 할머니는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YB 할머니는 영화 속 그 누구보다 다른 세계에 대해, 다른 엄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다름 아닌 이 YB 할머니가 바로 코렐라인에게 인형을 건네준 인물입니다. Hey, Jonesy, look what I found in Grandma's trunk. Look familiar?
Why? 단순히 우연찮게 YB가 할머니의 트렁크에서 인형을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YB가 발견하게끔 뻔히 놓았던 걸까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할머니가 굳이 코렐라인에게 인형을 건네준 것일까요? 또 어떻게 이 인형은 코렐라인이 이사 오기 전부터 코렐라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띌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돌려보죠. 자신의 여동생을 잃고 다른 엄마는 아이들을 노린다는 걸 알게 된 소녀 시절의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영혼을 섭취해 배불러진 다른 엄마의 느슨한 감시로 무사히 어른이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육체에 다른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그녀는 무사히 자신의 자녀를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시간이 더 흘러 늙고 노쇠해진 그때 그녀의 손자가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어진 YB의 이름 Y본. 왜 태어났니? 늙고 노쇠해진 난 너를 지켜줄 자신이 없는데. 결국 그녀는 한 가지 방안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손자 대신 다른 아이를 다른 엄마에게 바친다면 YB가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어린아이가 있는 한 가정을 핑크팰리스에 들이고 Surprised she let you move in. My grandma, she owns the Pink Palace. Won't rent to people with kids. 그 아이의 모습을 다른 엄마에게 알려주어 그 아이와 똑같은 모습을 한 인형을 건네받은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 대신 코렐라인을 희생시킬 계획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YB가 코렐라인과 놀고 있을 때면 애타게 손자를 찾으며 코렐라인과 떨어뜨려 놓으려 하는 YB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죠.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외형과 강력한 마법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세계의 주인, 다른 엄마의 실제 이름은 바로 벨담입니다. 벨담은 노파, 마기알멈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오래된 단어로 이를 통해 최소한 우리는 그녀가 상당히 오래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벨담은 무시무시한 모습과 달리 허술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른 세계의 주인으로 이곳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세계 속 코렐라인의 행동 전부를 감시하지는 못하며 그녀가 창조해낸 다른 YB나 다른 아빠의 행동을 미루어 보아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조차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철과 바늘로 이루어진 괴물 같은 그녀의 몸뚱아리 역시 의외로 쉽게 부서지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허술한 점이 매우 많죠. 마치 인간처럼요. 무엇보다 그녀가 인간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의 해답은 원작 소설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 소설 속 코렐라인이 약속을 하라고 하자 벨담은 대답합니다. 좋아, 내 어머니 무덤을 걸고 약속할게. 어머니 무덤도 있나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묻어드렸는걸? 어머니가 다시 기어 나오려 할 때마다 내가 다시 밀어 넣어드렸단다.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렐라인의 동네는 오리건주 애슐랜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1852년도에 설립된 150년도 더 된 오래된 동네이죠. 그리고 다른 세계의 핑크팰리스 속 벽에는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 그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왜 이 그림이 걸려 있을까요? 어쩌면 이 그림은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자신이 실제로 살았던 마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낮 배경을 한 핑크팰리스. 다른 세계에는 낮이 존재하지 않는데 갑자기 낮을 배경으로 한 핑크팰리스 그림이라니. 자, 여기까지의 정보들을 통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다른 엄마, 아니 벨담은 아주 오래전 오리곤주 애슐랜드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다. 그리고 그녀는 핑크팰리스에서 살았던 원래 주인이다. 어쩌면 그래서 후반부 현실 세계의 핑크팰리스 속 정원 모습이 벨담의 얼굴을 띄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오래된 여인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른 세계는 낮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밤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죠. Huh? How can you walk away from something and still come back to it? Walk around the world. Small world. 원작 소설 속 고양이는 이 다른 세계에 대해 꽤나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요. 그녀가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 거야? 만든 거나 발견한 거나 뭐가 다르지? 그리고 여기처럼 그 여자도 모르게 드나드는 길이 있어. 결국 우리는 고양이의 말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벨담은 다른 세계를 아이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결코 이 공간을 창조해낸 것이 아닌 이곳을 발견해낸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은 하나가
아니다. 이는 영화 속 마지막 고양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아마 YB의 할머니와 벨담이 서로 인형을 주고받은 이 창문도 또 다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또 하나 숨겨진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는 바로 우물입니다. 영화 속 YB는 이런 말을 합니다. Supposed to be so deep. If you fell to the bottom and looked up, you see a sky full of stars in the middle of the day. 이는 당연하지만 YB의 할머니가 알려줬을 것이며 낮이 존재하지 않는 끝없는 밤이 지속되는 다른 세계를 가리키고 있죠.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우물 주위에 피어있는 원 모양의 버섯들입니다. 이 원 모양의 버섯들은 균윤이라고 불리우는데 서양권에선 요정들이 띄워놓은 자국 같다 하여 페어리 링, 직역하면 요정의 원이라고 불리우죠. 이 요정의 원은 서양 민속에서 종종 신비하고 마법의 힘이 강력한 곳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었는데 영화 속 이 요정의 원은 정확히 우물 주위에 피어나 있습니다. Where's the secret well? You stomp too hard and you'll fall in it. 또한 소설에 의하면 벨담은 마법의 힘을 얻기 위해 실제로 요정들을 납치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우물 속 모습은 다른 세계로 가는 문 속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우물이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이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중요한 통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애슐랜드라는 마을의 핑크 팰리스에서 살던 한 여인이 우물에 빠졌고 그곳에서 다른 세계를 발견한 그녀는 강력한 마법의 힘을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시간은 이겨낼 수 없기에 점점 늙고 노쇠해져 갔겠죠. 하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손에 넣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아이들을 유혹해 그들의 영혼을 빨아들임으로써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은 점점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긴 했지만요. 이런 그녀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는 바로 이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코렐라인에겐 매우 슬픈 사실이죠. 영화 속 유령 아이들은 코렐라인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뿐인 이 열쇠를 벨담이 손에 얻게 된다면 그녀는 다시 위험에 빠질 거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열쇠를 코렐라인은 우물 속으로 다른 세계로 벨담의 품으로 자신도 모르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어떤가요? 이래도 이 영화가 해피엔딩처럼 보이시나요? 고양이가 최종 보스라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고양이의 행적을 얼핏 보면 코렐라인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냥 개샹 마이웨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벨담이 코렐라인에게 파놓은 함정으로 고양이가 안내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양이와 벨담이 한 팀이 아니냐, 아니 사실 벨담은 그저 하수인일 뿐 자유자재로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고양이가 진짜 최종 보스가 아니냐는 가설입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YB의 먼 조상으로 YB의 수호신이라는 썰도 존재하는데 영화 속 한 남자아이의 초상화는 유령 남자아이와 매치하지 않으므로 정체를 알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이 아이가 벨담의 첫 번째 타겟이었지만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후에 늙어 죽은 뒤 고양이로 환생해 YB를 지켜주고 있다는 가설인데요. 약간 아무 말 대잔치처럼 보이지만 이 뭔 개소리야? 첫 번째, 고양이는 코렐라인은 위기에 빠뜨렸어도 막상 YB에게만큼은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YB의 할머니는 외모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아메리카 흑인 계열인데 고양이의 억양과 말투 그리고 성우도 아메리카 흑인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굳이 원작에선 초록색 눈이었던 고양이의 눈을 초상화의 아이처럼 파란색으로 변경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핫한 가설입니다. 많이 뜬금없지만 벨담과 이웃집 소설 혹은 영화 그것의 빨간머리 귀요미 페니와이즈가 같은 종족이라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두 생명체 모두 우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 자신의 형태나 주위 사물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이 둘 모두 아이들을 잡아먹으며 본 형태가 거미 모양이라는 것, 그리고 페니와이즈는 27년, 벨담 또한 대충 뭐 한 20-30년을 주기로 활동한다는 점 때문에 코렐라인 팬들을 꽤나 열광시킨 가설입니다. 페니와이즈보다 벨담 보니까 확실히 선녀네요.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